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5, 60대가 아니라 20대에서 40대까지라고 할 경우 이러한 소위 내부 경선을 치르는 면에서 인물 각축장을 벌리고 그 인물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또 정책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뭐 우리 나라 여기 지역에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이면 말똥만 꽂아도 당선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대구시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대구시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0월 초에 우리 홍일학 의원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대구시 의회와 내년 예산을 놓고 이걸 다퉜거든요. 이게 언론에 게스트필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시당은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누리당만이 지금 지역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지방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건 시당 차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당 차원에서는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 주요 핵심 이슈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해주고, 그것이 잘만 되면 시장 후보까지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구의회에 나가시거나 등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시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지방선거 실시해오면서 지금 5회까지 대구 지역에서는 시장, 구청장, 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진출시키지 못했습니다. 진출시킨 것은 지난 제4회 때 구의원 열린우당 2명, 이 3인 선거구에 나갔거든요. 동구가, 서구나 3인 선거구에 2명 나갔고, 광역기초 비례대표가 열린우당에 1명씩 나갑니다. 그리고 지난 제5회 때 구의원 4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102명 중에 4명이 당선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소식이죠. 근데 이것도 3인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중구 가, 나, 가서구, 가, 나. 근데 3인 선거구가 대구 지역에 1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쪽에 보시면 그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3인 선거가 1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에 전략적 공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 선거구에 나가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뒤에 밑에 그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3인 선거구의 구의회의 경우에 3인 선거구는 필히 후보를 내고 힘을 결집시킨다고 한다면, 대충 지금 오쪽에 보시면 중가나의 경우 3위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달서 다 3위로 당선이 됐고, 달서라는 2위로 당선이 됐었는데, 계속되고 2위. 네. 그러니까 3위로 나갈 경우, 그 3인 선거구에 나갈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청장의 경우, 여기 4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지금 중구의 윤순영 구청장, 그리고 동구의 이재만 구청장, 그리고 남구의 임병원, 북구의 이종화, 다섯구의 박대훈, 이 5인의 경우 지금 3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네들 경우 지금 제4회 때 5회 때를 보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5인 모두가 지지율 하락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이종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격히 지지율이 하락을 했었어요. 지난 5회 때. 따라서 이들이 3선으로 도전을 할 경우 이들 지역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나 동구나 남구, 북구, 달서구.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그 동구나 북구나 달서구가 비교적 지금 민주당이 약진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장 선거에 그런 후보자를 세울 수 있는가, 아니면 구청장 후보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시장 선거에 하여튼 김범일 지금 시장하고 주정영 의원, 조원진, 권영진, 여의도 연구소 부원장, 서울시 부시장을 했었죠. 이
세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고 지금 구청장 세 사람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들은 3선에 나갔을 경우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이걸 걸머질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김부겸 의원이 들어오면 맡을 경우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우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저희 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뭐 구의 시의회 의원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접촉을 해보면서 보면 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 의원들은 빈번하게 주민들과 접촉을 가진 기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명절 때도 접촉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뭐 조기 축구에 가서 악수를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의원이 되려고 하면 혹은 구의원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악수를 많이 하는 거랍니다. 정책 제시하는 데 시민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의원, 시의원 당선되신 분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새누리당 당선된 친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저는 뭐 정책 개발을 해서 너희들 이렇게 끌고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시민들 그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니면서 조기 축구에 가서 악수하고 아침에 그 산 앞에 가면 서상기 의원은 지금도 아침마다 나와서 악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가 된다면 꾸준하게 매일 나와서 악수하고 돼요. 서상기 의원은 유명합니다. 등산로 앞에 앉아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은 그러셨습니까? 시민들과 여러분이 접촉을 하시려고 했어요. 당만 쳐다보고 계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말 당을 위해서 표를 뽑아야 돼요. 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시민들과 잦은 접촉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은 자기 이름 밝힐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밝히면 되거든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밝히면 저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민주당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표는 사람을 보고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당이 우선이에요. 아까 제가 보수 진보 분석을 한 이유는 당을 보고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을 알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대구 지역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시당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민주당이 대구 지역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드러내면 그 선거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드러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새누리당 저희들이 의원들을 만나보면 저는 어차피 뭐 이 정책 개발하고 하는 쪽에서 자격증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보면 자주 만납니다.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들은 유감스럽지만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후보 때도 하여튼 이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봐도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나타나면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세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거기 예를 소문시장 가서 자기들 다 만난 겁니다. 자기들이 다 미리.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게 대해서 뭐 나쁜 말을 하거나 하는 걸 미리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를 자기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후보 간단히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물론 의원이 당선되신 분이 소수였지만 민주당원 핵심 당원 여러분들 그걸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후보가 오실 때 그걸 뭐 준비를 챙기는 이게 아니라 그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시고 주민들과 대화하시고 상인들과 대화하시고 그 후보가 간 다음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버리면 문재인 후보 따라서 다 이동하거든요. 당원이 얼마나 있어 그랬는지 몰라도 다 따라가서 이동해버립니다. 근데 새누리당 사람들은 남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자분이 그게 표가 됩니다.
그게 지난 20년 동안 새누리당이 싹쓸이하는 텃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무지몽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표가 간 게 아니에요. 그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들이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에서 후보만 공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적어도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우리의 요구가 먹힐 거라고 하는 기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 심리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표가 안 오죠. 예. 내년 대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향방이 뭔가를 오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표를 이렇게 획득한 지역을 보면 비교적 표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온 지역이 동구, 북부, 수성구 다시구입니다. 이 지역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난 12월 19일 날, 작년 12월 19일 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하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역할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에 가서 자기가 후보 공천을 받은 그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민주당의 존재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의원 3인이 선거구에는 필히 전략적 공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주요 인물을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들은 그분들을 의원으로 끌어내고, 이게 시의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의원 비례대표를 보면 대충 표에 향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비례대표나 해서 한나라당, 친박연합, 자유선민당이 표를 합치면 13%가 나오거든요. 13%가 나오는데, 여기 대구시장 선거를 보시면 김범일 후보가 13% 표를 획득해요. 이게 같이 먹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35%의 표가 어디 갔느냐? 이제 28%.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조명래 후보가 지금 나눠 가졌었는데, 사실 35% 정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여러분들이 6쪽에 보시면 대구 지역이 사실 표가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구 지역의 경제가 아주 나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년간 전국 최하위의 GRDP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평균 소득 수준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10년을 보면 그 평균 소득이 1년 연간 평균 소득이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구 지역이 1,500만 원인 거죠. 대구 지역이 지금 대구 맨 끝에 있죠. 지금 도쿄, 첫 번째 도쿄 맨 끝에 보면 대구가 1,500만 원. 여기 대구가 최하위잖아요. 전국 방위시도 중에서 소득이. 국민이 제일 못 산다는 건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 소득이 지금 그 위에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2,400만 원의 평균 소득인데, 대구 지역은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울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27.6%, 울산이 27.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대구의 특징입니다. 이들 표가 지금 민주당으로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그 GRDP를 보면 매년 4%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표에 그 그림이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 총생산 비율이 계속 이렇게 아래 끼 대구 건데, 지금 위에 끼 아래 끼 대구 거죠. 아래 끼 대구 건데 지금 3%에서 계속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6쪽에 보시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이 영세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울산이나 포항이나 구미에 그 대기업이 있고 지금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주로 대구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그 우리가 총수출면에서 봐서도 대부분 그 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죠. 대기업은 거의 없는 사수되는 게 따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가고 있고 또 보시면 지금 8쪽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중소제조업체가 즉 올해 2013년 1분기 경기 전망을 보면 지금 대구 경북의 체감 경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체감 경기가 65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전국적인 경기 하위 국면보다 더 낮은 경기가 안 좋은 곳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대기업이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여기에 유출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그쪽을 보시면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그 아래쪽에 그 맨 위에 도표 전국 및 대구 청년 실업률 비교 거기 보시면 아래쪽에 거기 있는 게 전국 평균이고 그 위에 꺾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대구인데 지금 작년 2012년이 8.7이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8.1인데 근데 전국 평균이 지금 올해 2013년 1분기로 들어오면 7.9% 떨어집니다. 전국 평균은 7.9로 떨어졌는데 대구 경북은 11.3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7에서 11.3으로 실업률이 더 10.4% 올라가고 해서 지금 대구의 경기는 지금 과거 97년 외환위기 닥쳤을 때 그때 심각했던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 경기.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 지금 10.3%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실업률이에요.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 바람에 인건비가 대구가 1인당 월 평균 8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도표를 보시면 2008년도 거에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이 대구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대구는 월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이상을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장은 지금 대구 고용노동 장화익 고용노동청장이었는데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용노동청장을 해봤는데 대구처럼 심각한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건 큰 문제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새누리당이 집권해오면서 지역 경제는 계속 3% 이하대로 계속 나빠져 왔고, 매년 나빠져 왔고, 실업률은 급격히 지금 높아져 있고, 전혀 지역사회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당에서 시민들이 여전히 새누리당을 뽑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관심 없으신가 보네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새누리당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예. 자, 저희 14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것은 아마 구청장으로 나가시거나 시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고 시의원 정도 나가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구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청장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구의원으로 나가셨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4쪽에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임금제는 새누리당이 안 가져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임금제는 구의회에서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해내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의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이 생활임금제를 조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생활임금제를 조금 보시면 정부가 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저임금제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종적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지역의 어려운 상황, 특히 대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가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는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냐면 최저임금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최저임금분이 형성되는 하향 표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직장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선인데요. 기업이나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대유통업이나 등등에서도 최저임금을 그냥 최고임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선에서 그냥 임금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임금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노동자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들어오는 게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전제는 이 문화생활이 가능해야 되고 자제의 교육이 가능해야 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의 산정 방식은 15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를 고려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죠. 가족 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에 따른 주거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교통 여건이 어떠한지 교통이 굉장히 많이 자동차를 타야 되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면 올라가야죠. 식료품비, 그리고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지역 물가 수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들이 정말 시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정도의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게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지금 노후부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인당 생활임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시급으로 월 290시간 그 기준으로 해서 143만 2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이 근로자들이 143만 2천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차액만큼 당신이 받는 월급 예를 들어 80만원을 받으시면 그 140만원에서 80만원을 뺀 그 63만 2천원을 구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생활임금제예요. 이걸 지금 구청에서 도입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노원구와 성북구가 시행하고 있고 지금 부천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노원구는 계산했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247만 원이죠. 247만 원의 절반 50%를 그리고 50분이 그걸 중간 기준을 잡거든요. 그게 123만 원입니다. 123만 5천 원인데 이 123만 5천 원에다가 서울시의 이 생활물가 인상률 8%를 더해가지고 143만 원 2천 원을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할 경우 대구의 지금 달서구나 지금 서구도 그렇고 대구의 가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표를 못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아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소득 수준이 대단히 낮은데 아까 대구가 평균 80여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소득액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이런 생활임금제를 가져들어오면 표를 획득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입니다. 혹은 자영업자를 살리는 지금 아마 서구나 지금 도시재개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법이 12월 5일부터 발효가 되죠? 네? 도시재생법.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금 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기업 등등을 끌어내서 이 공동체 재생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민주당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끌어내신다고 한다면 시민단체한테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민주당의 존재를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이 지금 달서 지역이나 등등에 갔을 때 지금 대구 보면 우리가 성서공단을 봐도 10인 이하의 기업체가 95%예요. 10인
이하의 그 종업원을 두고 있는 기업체가 95%랍니다. 이건 소기업들이거든요. 중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 이들의 표를 노리고 들어가면 그들의 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 비정규직입니다. 2차 밴드, 3차 밴드들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계약관계 끝나면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만 정규직이지 사실 비정규직이에요. 그들의 표를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유통 업체와 관련돼서는 대구 의회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최근에 대구 의회를 통과해서 그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이 자기네 그걸로 풀고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신다고 한다면 구의회나 혹은 시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들 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청장 선거도 나가시고 또 시장선까지 나가셔서 모든 구나 혹은 선거구에 후보들 다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저도 지금 체인지대구의 공동대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셔서 하여튼 정책 토론회도 하고 또 후보들끼리 많이 등록을 하셔서 좀 경선을 거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름으로 아침마다 좀 압수도 하시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장 상인들도 만나보시고 하는 좀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예. 정말 열심히 강의해 주신 노진철 학장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많이는 못 받고요. 혹시 정말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2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예. 예, 저는 서구에서 왔는 배기동입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데 분석상으로 쉽게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투표의 성향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관림에 빠져버리는데 저는 진보 보수에 대한 이런 엄격한 분석이나 구분보다는 얼마나 지역주의에 매몰 더 돼 있느냐 덜 돼 있느냐가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표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자꾸 일당 지배가 고착화되고 더 강화되고 있나 하는 그 원인 분석도 사실은 있어야 되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언론 환경이 완전히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보수, 진보 이런 분석이나 그런 이념적 성향의 투표보다는 그런 언론 환경이 만들어내는 이 지역주의가 또 편가르기 전라도는 민주당 이 지역에는 새누리당 이런 식의 편가르기가 결국 이 대구 지방의 그 투표 성향을 고착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 뿐들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게 이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진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위축되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래
사실 저 후보자 지역에 아까 경선 말씀하셨는데 경선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희망자 있어가지고 그게 내보내기조차도 힘든 이런 이제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뭐 획기적인 이제 돌파구라 그럴까 뭐 우리가 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죠. 지금 백이동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역주의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분석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말하는 지방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치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지역주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보 보수를 나눈 이유는 그것이 정책과 관련돼서 이걸 짚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돼서 진보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역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다른 컨셉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질 때 언론이 지역주의 성향으로 읽어내면 그럼 뭐 포기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지역민들이 지역주의 가지고 표를 찍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역민들이 저는 그렇게 지역주의 가지고 표를 찍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사실 뭐 그 후보들이 다 경상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 와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민주당 지금 핵심 당원이지만 전라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주의 구도에는 위에 중앙당에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표를 쉽게 얻는 방법이죠. 그 전략이죠. 선거 전략으로서 정말 값싼 선거 전략으로서 자꾸 중앙당에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정치입니다. 지방정치가 중앙당에 휘둘려가지고 지역정치에 휘둘려서 지역정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정치를 살려내려고 하면 여전히 정책 대결로 가야 되고 아마 그거는 김부겸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지역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책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 정책을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주의 이야기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남 쪽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슨 소리 바꾸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영남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지방정치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역주의라는 말 자체가. 중앙당에서 장난치는 그것이. 결국 그래서 지방정치를 살려내려고 하면 이제 진보 보수로 가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서 뭐 진보 보수의 이념적 해체를 이겨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의미하는 거다. 어떤 정책을 끌어낼 것인가.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보다 생활임금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겨냥해서 지금 공동체 재생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고 하는 게 바로 진보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지역주의 이야기하면 무슨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론의 보도 성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언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관심을 갖는 행사, 여러분들이 행위를 했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에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구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 가져왔는가입니다. 그걸 해줘야만 언론이 보도를 하죠. 언론이 보도 안 한다고 언론 탓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보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면 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지금 그 홍일학 의원이 지난 예산 다 지역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해서 보도했거든요. 그런 행동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 단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찾아가가지고 액션을 취해줘야 보도가 되죠.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언론에 보도를 합니까? 언론을 탓만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패배주의도 물들어왔고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상황이 오면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달라지는 대구를 말씀드렸던 것은 대구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총선이나 지금 대선 투표 성향을 굳이 분석하여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력 타겟은 20대,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면 왜냐하면 이들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투표율을 아까 자세히 분석을 안 해드렸는데 투표를 보면
그 50대 이상의 투표율에 비해서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70%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는 36%, 37%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꼴통 보수들은 지금 60대 70%, 60%대 70%대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중도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40대 이하 낮아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자꾸 움직이면 그들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예. 네, 다른 다른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분 있으면. 예.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게 말씀 잘해주신 노른철 학장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하고 정리하고 일정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